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API 쪽에서의 재고 발표가 미리 있었는데요. API 쪽에서는 193만 배럴 증가로 나온 상황입니다. 잠시 후 11시 30분에는 또 신세계 시간 안에서 EI 쪽에서의 원유 재고 발표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전일 뉴욕 증시는 내일 28일부터 시작이 되는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에 대한 흐름까지 다소 좀 완화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도 주요 지표 발표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이슈들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채권 커브가 이렇게 뒤집히면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견들이 있으실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 소식은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수요일 저녁입니다. 신세계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볼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아무래도 크루드 오일 때문에 지금 10년을 늙어가고 있는 김민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크루드 오일의 방향성이 61불에 안착을 할지 또 아니면 지금부터 하방이 지속될지 또 원유 재고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앵커님 미리 언급하셨겠지만 미중 무역이 지금 내일로 28일,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나올지도 낙관적 아니면 부정적으로 나올지 또 미증시의 방향은 어떻게 이어질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해외 증시 안에서도 주요 또 변곡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요 이슈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EI 쪽에서의 원유 재고 발표도 있는데요. 앞서서 API 쪽에서는 193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확인이 됐고 EI 쪽에서의 예측은요 110만 배럴 재고 감소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예상치 대비해서 재고 발표가 꽤 많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가격대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도 60달러대에 좀 지지를 보였었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현재 부근에서는 또 60달러 또 이탈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어떠한 또 방향적인 전략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35분 정도 지난 상황이고요. 현재 시세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전일장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일단 오늘 본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 선물부터 살펴보시죠.
자, 전일장에는 다시 반등을 했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또 떨어지면서 2818.75포인트 선으로 0.1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자, 나스닥도 전일장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초반의 상승폭보다는 뭐 S&P 500도 그렇고 좀 많이 좀 떨어진 채로 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나스닥도 하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7,365.50포인트로 0.23%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5달러대 돌파한 이후 계속적으로 좀 빠지면서 지금 1.14달러대 이탈된 이후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데요. 현재는 1.1336달러 선으로 0.09%의 보합권,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만 해도 일단 좀 다시 좀 올라와주는 듯해 보였습니다만 전일장과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311달러까지 눌립니다. 1,311.9달러 선으로 0.25%의 하락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마서님도 언급해 주셨던 오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오일 전일장 같은 경우 종가는 60.04달러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또 소폭 빠지면서 60달러가 이탈이 되는데요. 59.88달러 선에서 0.27%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좀 올라왔었던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좀 많이 빠진 채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됐고, 그리고 그 밖에 뭐 상품과 통화 상품 정도 보시면은 오일이 일단 60달러에서 그리고 59달러 후반대에서 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외신 소식도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전희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 외신 소식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네, 샌프란시스코 연인 총재인 데일리 총재가 올해 미국 경제가 2%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고용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이제 50년 근래의 최저치인 3.8%를 기록하고 있지만 임금 상승은 좀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원하는 목표를 좀 이뤘지만 물가 분야에서는 이루지 못한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스티븐 무어 미국 연준 이사 지명자가요, 연준이 집값 금리를 50bp 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준의 작년 9월과 12월 금리 인상이 좀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좀 비난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자신도 좀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이미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2월 금리 인상이 좀 납득이 안 됐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자신은 비둘기파가 아니라고도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비둘기가 아니고 다만 물가 안정을 원한다면서 경제 성장과 이제 임금 상승이 극대화되길 원하는 것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채권 커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채권 커브 이제 경기 예측 논쟁을 좀 피하고자 새롭게 고안된 것이 있습니다. 대체 커브도 이제 또 역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연준이 지난해 6월에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를 이제 새로운 경기 침체 지표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 금리의 단기적 궤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이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지표였는데요.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가 지난 2008년 수준까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 역전된 뒤에 다소 이제 스티프닝 됐었으나 다시 또 평탄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가 좀 역전이 될 경우에 이는 경기 침체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스프레드를 소개하면서 채권 커브 가운데 이제 최고의 경기 침체 지표라고 믿는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가 좀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이제 국채 수익률의 곡선 역전에도 이제 다른 구간에서는 연쇄적인 역전이 나타나지 않다고 이제 배런스가 발표를 했는데요.
수익률 곡선 역전이 이제 3일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좀 이게 믿을 만한 지표가 되려면 한 10일 정도는 지속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날 국채 시장에서 정말 특이한 점이 수익률 곡선의 다른 구간은 역전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3년 이상 만기의 국채 수익률을 보면 곡선이 거의 다 정상인데요. 장기 구간의 경우 이제 전혀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0년보다 여전히 낮고요. 좀 전을 살펴보면 3개월 수익률이 10년을 앞지르기 전에 항상 이제 2년물이 먼저 역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물이 아직 역전하지 않은 것이 조금 의아한데요. 이제 전문가들이 연준이 올해 후반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고 이제 대신에 포트폴리오를 단기 국채로 이동하기로 한 결정이 수익률 곡선의 모양에 좀 반영이 됐다고 진단을 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웃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보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정책들이 좀 중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곡선의 일부 구간이 좀 역전이 됐지만 많은 월가 전문가들도 불황의 신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동요하지 않고요. 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들도 당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커브 역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전문가가 상당수고 오히려 좀 경기 둔화는 경계를 해야 하겠지만 침체가 올 것이라고 보기엔 좀 성급하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가 고용이 좀 활발하고 기업이랑 정부의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가 올 리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커브 역전 이후에 12개월 정도가 주가가 뛰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소비재 관련주를 언급한 상황입니다. 네,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이후에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강력한 랠리가 나타났다며 이제 주식을 매도할 시기가 아니라고 JP 모건이 조언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후 몇 달 동안 그리고 몇 분기에 거쳐서 이제 증시가 이제 강력하게 상승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S&P 지수가 한 약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평균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S&P 500 지수가 요즘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또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고 또 주식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기준 금리 인상을 또 중단하거나 또 만약에 인하를 하는 것이 주식의 가치를 또 이제 더 상승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요, 커브 역전이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라고 또 진단을 했습니다. 네, 골드만 전략가들이요, 이번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통상적인 상황과는 좀 다르다면서 이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에는 이제 통상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먼저 역전이 된다면서 원래 연준이 좀 3개월과 10년물의 스프레드를 선호를 하지만 통상은 2년물과 10년물에 이제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금리 역전이 글로벌 저금리와 일부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 따라서 투자 자금이 미국 국채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 탓이라는 것이 골드만의 분석입니다. 다음은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인데요. 골드만삭스와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단 좀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장기 수익률 곡선은 경제 활동과는 무관한 요인들로 좀 침체 중인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주가나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다른 금융시장 지표들은 침체를 가리키지 않고 있어서 경기 침체 신호로 보기엔 조금 이르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내셔널 시큐리티 아트호건 전략가가요, 최근 경제 성장 이제 둔화 우려로 좀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포트폴리오 방어 목적으로 유틸리티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현재 유틸리티주들이 주가 순익 비율이 이제 한 약 19%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 배당 수익률은 3.42%로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진입 포인트가 너무 낮다면서 이제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할까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투자자들에게 기술주에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올해 추천하는 이제 종목으로 기술주와 건강관리주랑 또 산업주를 제시를 했는데요. 또 S&P 500 지수가 굉장히 화랑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목표를 2,890포인트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곡선 역전이 자산의 거품을 유발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커브 역전이 오히려 장기 금리 하락으로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면서 주택시장과 대출 활성화로 자산 버블이 생길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다른 지역보다 좀 강한 상황에서는 커브가 반전됐을 때 경기 침체가 아니라 버블을 우려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의 소프트 패치가 극심한 불황의 전조는 아니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점차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을 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다만 여전히 경기 전망이 하강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위험이 좀 고조가 됐고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ECB가 경기 전망이 급격하게 악화되면 그래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드라기 총재는 또 ECB 위원들이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하기 시작을 했다면서 ECB 관계자들이 이전에 마이너스 금리가 유로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옴에 따라서 이제 드라기 총재의 이번 발언이 좀 의미심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터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이요. 긴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EU가 합의한 브렉시트안이 아닌 이제 EU 관세 동맹 잔류와 제2국민투표 개최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의향 투표를 나설 것이라고 예정을 했는데요. 의향 투표에 대해서는 몇 번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합의되는 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지 조금 많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소식도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과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까지도 전달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소식도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브렉시트 취소 청원이 580만 명을 넘은 청원을 또 정부에 제출을 했는데 정부 쪽에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내놓는 상황인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결정을 좀 취소하게 되면 민주주의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수용 불가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미국 관련된 지표도 좀 발표가 됐는데 일단 무역적자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1월 무역적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511억 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14.6%로 좀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511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원래 예상치 자체가 지금 570억 달러로 좀 예상이 됐는데 이 예상치보다 좀 줄어들었죠. 511억 달러로 지금 급감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적자니까요. 네.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시장 대응하시고 그리고 댈러스 연은 총재는 커브 역전에도 금리 인하 논의는 너무 이르다라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조금씩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은 총재는 좀 지양한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미 국채금리 등락 주시 속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출발이 됐지만 바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는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5일입니다. 오늘 재고 발표가 있고요. 5월물입니다. 미국 재고 감소와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공급 차질 속에서 상승세를 유지했었던 전일장까지 가격인데 현재 부근에서는 보합권 움직임으로 60달러대 움직이고 있는 5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합니다. 오늘 지수가 좀 작은 구간에서 좀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으로 출발이 됐다가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다시 또 소폭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이네요. 자, 지수가 지금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다운 들어오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3월달에 진짜 네. 매매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시황이 상승 시황과 또 하락 시황이 여러 가지가 혼재하면서 5일뿐만 아니고 미증시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조세가 나온 이유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28일, 29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낙관론 이것이 좀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으로 좀 이어졌던 흐름은 아까 앵커님이 캐스터님 잘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어떤 장단기 지금 수익률 국채가 지금 바뀌면서 경기 둔화 시그널로 좀 인식되면서 내려갔던 것이 다시 정상으로 좀 되돌아오면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흐름인데 이제 두 가지 시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전문가들이 7,500을 넘어서 7,7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전망도 있고 또 다른 전망은 지금부터 이제 하락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하락 시그널로 본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재료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나왔던 재료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내일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으로 좀 이끌기는 힘들지 않나. 물론 나름의 어떤 손절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기준으로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올라갔을 경우 7,500까지 계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1차 라인이 지금 7,435라인입니다. 1차 위에 저항 구간인데요. 7,435를 넘어가게 되면 7,500 라인인데 저 같은 경우는 7,435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두고 하방으로 좀 움직임을 계산해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다면 하방 추세는 어디까지 계산되고 있냐? 7,290 라인까지 계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물론 추세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3거래일간의 흐름을 좀 지켜보자면 가파르게 상승으로 좀 올라가면서 속된 말로 좀 개미들을 털고 난 다음에 다시금 새벽녘 쪽에 하락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시가라인의 언저리에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움직임이고 앞으로 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운에 대한 의견 주셨지만 위쪽으로의 그 저항선 돌파 시에는 상승 여력에 대한 가격대까지 짚어주셔서 위아래 방향, 양방향을 좀 다 잡아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435라인을 돌파한다면 7,500라인까지도 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방 쪽에 대한 부분은 7,290까지 하방 쪽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일단 손절은 7,435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지수 같은 경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초반에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터지고 그 이후에 또 빠지는 이 변동성이 상당했었는데 전일장이 좀 그랬잖아요, 마스터님. 네, 전일장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움직임을 보시면 전일장이 굉장히 위로 가파른 상승이 마치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근데 새벽녘쯤에 그 상승분을 모두 다가 내줬습니다. 상승분을 내준 이유는 경기 둔화 시그널, 지금 장단기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왔다 이것인데 지금 오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움직임 보면 이평선에 기술적으로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황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 시그널이냐? 지금 뉴스들은 경기 둔화 시그널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낙관론에 이어지는 28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 이것이 좀 혼조되면서 양상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매도를 지금 진입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앤다운도 매도를 들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월요일장부터가 좀 가격대가 그래요.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방으로 좀 뺐다가 다시 좀 올리는 흐름. 일단 초반의 흐름과 후반의 흐름이 좀 나눠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스터님 오늘 매도적인 측면으로 또 접근하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와 나스닥 현재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5일 지금 원유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APA 쪽에서는 재고 증가로 193만 배럴 증가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장은 110만 배럴의 재고 감소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는 958만 배럴의 재고 감소로 예상치보다 꽤 많은 수치로 재고가 감소를 했거든요. 오늘장에 지금 5일이 또 중요한 이유가 $60 부근에서 이제 재고 발표를 맞이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런 의미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거래일간에 계속해서 $60대를 좀 건드리긴 했는데 안착은 하지는 못하고 계속 하방 쪽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59.9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또 5일 거래에 집중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또 아주 집중이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마스터님 두 번째 이슈가 5일인데 지금 5일 업앤다운 듣고 바로 또 재고 발표 만나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발표를 하고 네,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시나요? 네. 마스터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존중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 들어주셨는데 이 팻말을 또 표하신다는 의견이 일단 방송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2분 정도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3월 달에 이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3거래일 연속을 쉬었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매매를 한 번 그리고 어제 한 번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어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130틱 손절이 나갔었습니다. 물론 S&P로 다시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매매가 늘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크루드오일에 관해서 뭐 품매수량이 많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외국인이 지금 풋옵션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가파르게 결국은 어제 증시가 좋았지만 오늘 지금 선물지수가 내려가면서 하방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이겁니다. 좀 언젠가 하방으로 내려갈 건데 그것이 언제냐 이런 의무를 좀 갖고 있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 세력들이 언제금 떨굴 것이냐. 만약에 지금 크루드오일이 올라간다면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다수가 소수를 이긴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만약에 크루드오일이 60불을 넘어서 61불을 넘고 안착하게 된다면 좀 다수가 이기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접근을 했고 지금 손절을 걸어놓고 방송에 왔기 때문에 매도를 들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오늘 매도를 업앤다운을 들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님 자체 전략이 지금 매도이기 때문에 매도적인 측면의 의견을 함께 또 전달을 공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60대를 안착을 계속 못하네요. 오늘 지금 고가를 보시면은 60.22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 이 60달러 초반대도 좀 지키지 못하고 또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이제도 2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재고가 증가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대 라인 자체는 이제 좀 빠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예상치 EI 쪽에서 대비해서 또 어떻게 나올지 지난주에 워낙 또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자, 지금 예측은 110만 배럴 재고 감소인데 이 재고 감소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트럼프를 믿겠습니다. 네, 미국의 셰일 오일이 오늘 크루드 오일을 하방으로 시원하게 좀 밀어버렸으면 10년 묵은 체중이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는데 3월에 좀 매매가 저희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시원하게 한번 트윗도 날려주시고 미국의 셰일 오일이 증가세로 나와서 그냥 폭포수 같은 하방 움직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항상 오일이 올라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또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30분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원유 재고 발표는 어떻게 될지 또 저희가 분봉으로 세팅을 해서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원유 재고 발표 지금 이제 만나보시죠. 자, 지금 30분이 됐습니다. 자, 원유 재고 발표 만나보실게요. 자, 30분이 되면서 일단 가격대로는요, 지금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재고 발표 나오는 대로 280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나왔네요. 재고가 일단
마이너스 110만 배럴로 예상이 됐는데 재고 발표는 280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일단 280만 배럴 재고 증가 예상치보다는 재고가 꽤 많이 그래도 늘어난 상황 속에서 지금 60달러 부근에서 일단 좀 튀면서 한 번은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0달러대에서 공방이 크게 벌어지면서 지금은 다시 또 빠지고 상황입니다. 60.05달러 선이고요. 자, 지금 재고는 280만 배럴 재고 증가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마이너스 110만 배럴의 재고 감소로 예상이 됐었는데 재고는 280만 배럴 재고 증가로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60달러대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어요. 마스터님, 네. 재고가 오늘은 좀 반전이네요. 네. 오늘 이제 덤덤하게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네네. 모든 준비한 하방사에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원유 재고까지 나와준다면 하방으로 더더욱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고 지금 원유 재고가 예상대로 지금 나와주긴 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신이 도와주시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결과에 승복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제 네. 하방 시그널도 있고 상방 시그널도 모두 다가 존재하는 모습인데 오늘 원유 재고가 증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좀 공방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분이 지난 이후에 이제 60달러 좀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만 좀 소폭도 빠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아직 이제 1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빠지네요. 59.88달러까지 또 떨어지고 다시 좀 올리고 이런 지금 공방이 좀 치열한데 하지만 지금 59달러 후반대에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시간이 또 지난 대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는 또 반대네요. 지난주에는 일단 재고 증가로 예상이 됐었는데 크게 재고가 감소로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엔 재고 감소로 예상이 됐었는데 재고 증가로 나오면서 가격대는 이제 재료 자체로는 하방 쪽의 재료입니다. 하방 쪽의 재료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또 마스터님 말씀처럼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60달러 너무 높다 그리고 이제 셰일 오일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적인 발언이 이어진다면은 하방 쪽으로의 재료는 달러 역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마스터님의 의견은 변화 없으신 거죠? 네, 네네. 저는 변함없습니다. 오늘 네. 제가 생각했던 최상의 시나리오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까지 나왔는데 결과물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요. 네. 과정이 좋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제가 생각했던 예상의 조건은 모두 다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원유 재고까지 증가로 나왔고 이제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성적인 좀 재료로도 나왔다고 해서 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 게 또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마스터님이 짚어줄 만큼은 또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또 손절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59.85달러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일단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렸던 가격에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승 시도는 했습니다만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내 꺾이면서 다시 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분봉으로 보면은 같은 라인대거든요. 지금 59.80대가 깨졌네요. 지금 75까지. 그렇다면 지금 마스터님의 매도적인 전략이었는데 이 가격대 하방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접근하신 거예요? 네, 늘 어려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네네. 네, 이게 저만의 어떻게 보면 무기인데, 네. 네. 제가 봤던 오늘 오일의 하방 먼저 일단 손절 라인은 네네. 60.39 라인으로 잡고 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인 개인 매매를 진행할 때는 61.50 라인에 손절을 걸어놓고 왔지만 그것이 일반 회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전달드리는 건 좀 억지스럽고요. 60.39 라인에 손절을 잡으시고 그리고 하방 움직임은 1차 지지 라인이 59.20 라인으로 오늘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최종 추세까지 계산되는 것이 58.55 라인까지 이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유 재고까지 하방 움직임이 나오면 지금 59.65 라인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봉상 지지대가 좀 강하고 이평선 지지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9.20 라인에 분명히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돌파된다면 오늘 58.55 라인까지 내려가는 하락장이 좀 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또 실시간으로 재고 발표에 따라서 이 가격대와 그리고 흐름을 함께 짚어주시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힘든 일을 또 절제 말씀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시고 워낙 또 처음 나오실 때부터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셨나요? 네, 그 뭐 네. 솔직하게 네. 손절에 대한 두려움은 늘 네. 갖고 있습니다. 뭐 네. 전문가라고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나 네. 이러진 않고요. 뭐 그 전날 뭐 200틱을 뭐 수익을 내건 2000틱을 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손실이 났다면 늘 그것에 좀 고뇌를 해야 되는 게 전문가의 직업이고요. 뭐 오늘 뭐 방송에 대해서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은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제가 옳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주관적인 뷰를 들으시고 시청자분께서 함께 방향성이 맞다면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출하고 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자기 매매 안에서 그리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도 뭐 처리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재고 발표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의견이 뭐 100% 맞는다고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 대해서 또 참고를 하시면서 기준 가지고 잘 대응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또 솔직하고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마스터님의 5일 전략, 지금 뭐 5일에 대해서 매도적인 부분 들어봤고요. 저희가 두 번째 이슈를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로 인해서 함께 좀 말씀을 도와드렸고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상담 내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ECB에서 이제 완화적인 발언은 계속 또 내놓고 있어서 달러에 대한 부분,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계속 어제 오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국채에 대한 부분까지도 또 여쭤보고 싶은데 달러 자체가 국채금리 안정 속에서 좀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 달러 자체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국채금리 자체도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를 네네. 먼저 보시고요. 지금 오늘 현재 가격입니다. 96.425 라인에 이제 차트를 좀 켜놨는데요. 네. 달러 인덱스의 좀 일봉상 흐름을 보시게 되면 가파른 하락세가 나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흐름 이렇게 뭐 간단하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최근의 흐름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10년물 국채 흐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을 때 이게 지금 10년물 국채의 모습인데요. 지금 고점에서 지금 3월 27일이죠. 바로 어제입니다. 지금 오늘이 27일이니까 어제 새벽녘쯤이 될 텐데요. 가파르게 하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년물 국채가 내려가면서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그리고 단기물과 장기물이 역전 현상이 나오면서 결국은 경기 둔화 시그널까지 이어갔는데 오늘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자면 124-19.20인가요? 지금 지지대가 형성되면서 10년물 국채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지금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위험 자산보다는 국채에 결국은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서 지금 지수가 하방으로 내려가는 이런 연동성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오늘의 흐름은 걔가 완벽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안정적인 국채에 투자하고 위험 자산에 대해서 회피를 하면서 지금 증시가 내려가는 흐름, 결국은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 현재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채,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지지라인도 말씀을 해주셨고 전일장에 대한 흐름과 현재 가격대 흐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채,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124-23 라인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달러에 대한 흐름까지 짚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에 골드 질문 주신 시청자분이 있으셨습니다. 건희님이 골드를 1314달러에 매도 2계약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유튜브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일장과 현재 부근에서 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매도로 들어가셨어요. 1314달러에 매도 2계약이니까 지금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네. 1314달러면 아마 4월물이신 거. 아, 1314달러요? 네, 6월물이 네네. 아니시고 4월물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오늘 저희는 매매를 이제 6월물로 거래를 진행했기 때문에 4월물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오늘 뭐 골드가 좀 올랐다가 내려가는 흐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물 기준으로 봤는데요. 아래 지금 지지대가 이제 1308 라인이 강력한 지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1308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다음 라인이 1300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물에 이제 만기일이 거의 다 다가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도 조금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좀 장기로는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단기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계약이시니까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나셨을 때 하나는 청산을 하시고 하나를 목표치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지금 이미 수익 구간이 지금 30틱이 넘게 나셨기 때문에 진입가의 본절을 잡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 매도적인 측면으로 1314달러에 들어가셨고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두 계약이다 보니까 일단 한 계약씩 일단 수익에 대해서 좀 챙기시고 하방 쪽으로는 1308달러가 깨지면은 1300달러까지도 열려 있는 부분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짧게 좀 보셔라라는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41분 지나가고 있고요. 원유재고 발표도 만나봤고 오늘 개장한 지 이제 1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시세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속해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아래로 정말 변동이 출렁이네요. 다시 S&P는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2818.50포인트로 0.20%의 하락이고요. 자, 나스닥도 역시나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7366포인트 선에서 0.21% 하락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 1.13260달러로 더 빠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상담해드린 골드는 1310.9달러 선으로 0.33%의 하락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59.80달러 선으로 0.38%의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지수가 다시 또 빠지네요, 마스터님. 네, 지금 네. 뭐 지수에 대해서는 뭐 의견은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네, 맞아요. 7,700까지 상승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락을 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뭐 대추세 상승장에서 왜 하락을 받느냐? 근데 뭐 저희 주관이었고요. 늘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좀 나를 따르라. 내가 옳다 이런 전문가는 늘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항상 전문가를 존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전문가의 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자기의 생각과 맞는 시간을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방으로 봤기 때문에 시청자들께서 나는 오늘 하방의 뷰가 본인과 같구나 생각하시면 하방을 과감하게 진입하시고 수익 청산을 하시면 되고 하방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면 손절을 처리하시면서 또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매매 방법을 길러야지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가 다시 또 하락 전환이 됐기 때문에 중간 점검으로 또 말씀을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질문인데요. 끝자리 3493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파운드는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어떻게 판단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도 좀 부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워낙 지금 영국 자체 안에서도 모르는 문제라서 네, 의견이 분분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매주 나올 때마다 앵커님하고 이런 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네. 뭐 다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청원까지 오늘 아까 캐스터님 뭐 580만 명이 사인을 했는데 580만 명인데 결국은 뭐 공식적으로는 거절. 네, 국가에서는 뭐 부정했습니다. 안 된다.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제스처인 것 같은데 지금 접근 상황에서는 기술적 접근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황이 지금 분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황 분석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지 라인을 좀 설명드리는 게 뭐 정확한 것 같습니다. 13170입니다. 지금 13170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이제 13100 라인인데요. 추세야 하락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13100 라인이 좀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100 라인이 무너지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파운드의 접근이 좋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다 열려있기 때문에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결국은 고수의 지름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 일단 청원으로 580만 명의 서명 청원을 내놨지만 정부 쪽에서는 당연히 일단 좀 공식적으로는 부정을 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국민투표로 결정된 내용을 이런 청원 내용으로 또 다시 되돌림을 한다는 건 민주주의 근간에 있어서,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상당히 이거는 좀 힘든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결정 자체가 국민투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다시 또 번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영국 정부 근간을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는 좀 처리가 됐고, 이 소식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27일 날에 이제 또 투표에 대해서 일정을 내놓은 만큼 그 이후에 또 상황 보셔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좀 출렁이는 가운데서도 국내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지네요. 0.49%까지 빠지면서 276.65선까지 좀 빠지는데, 전일장에 이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됐거든요, 마스터님.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종목들도 상승뷰가 나오고 선물 지수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외국인의 풋옵션 매수량을 보면 나중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옵션은 일단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콜옵션 매수, 그리고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가 있는데, 이제 풋옵션 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옵션은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결국은 던지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고, 풋옵션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지수를 좀 끌어올려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던지겠다는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오늘의 흐름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제 지금 국내 증시가 좋았지만 외국인의 풋옵션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왔을 때 결국은 던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275까지 가파르게 국내 선물이 지금 내려갔었는데, 내일도 저는 국내 선물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저점이 닫아지지 않았고 지금 코스닥도 720까지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금 투자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이 상황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지 라인이 지금 확실히 하방 저점대가 횡보세를 좀 하면서 지지대가 다져져야지 될 것 같고, 만약에 2100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은 공포지수가 올라가면서 더더욱 국내 선물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자체도 또 하방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들과 함께 지금 상담도 도와드리는데, 지금 마지막 질문 갈 시간이 빠르게 좀 갈게요. 끝자리 7446님이고요. 마스터님 유로 1.13535달러의 매도 3계약입니다. 더 끌고 갈지 의견 부탁드립니다라고. 유로 FX 매도로 들고 계시는데요. 1.35입니다. 1.35. 1.1335. 1.13535요. 네, 1.13535에 들어가셔서 1.13535.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계약이 3계약이나 되시네요. 네, 오늘 그 유로에 대한 하방 추세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13060까지입니다. 오늘의 계산 데일리 진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저항대가 13280 라인이시니까요. 지금 확인해야 될 지점이 지금 13285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지지받게 되면 물론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캔들이 없는데 무슨 지지 라인이냐, 이평선 가지고 저는 지지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280에 지금 오늘 1차 지지 라인 붕괴되면 13060이기 때문에 계약수가 3개이기 때문에 청산 시점을 하나씩 털어가면서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되게 되면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유의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고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절제마스터님과 함께했고요. 추가적인 외신 소식 있다고 하는데요. 전신 캐스터 전달해 주실까요? 네, 방금 원유의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외신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CNBC의 속보입니다. 네, 이제 지금 좀 오일의 가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솔린과 연료에 대한 이제 주식들은 좀 하락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이제 좀 오일 프라이스, 그러니까 원료의 가격, 그러니까 오일의 가격은 조금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는 280만 배럴을 재고를
했죠. 그랬지만 이제 또 베네수엘라에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복구가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경제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으면서 수요가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솔린이라든지 이제 다른 그런 그런 재고들은요, 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290만 배럴이 하락을 해서 그에 관련된 좀 주식들이 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제 오일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외신 쪽에서 나온 의견이 오늘 또 가솔린 재고가 예상치보다 재고가 더 빠졌거든요. 그 부분도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혼조세를 이어졌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과 내용에 함께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